지금 이제 12월 12일에 그 리플 에어드랍 이슈를 한 분이 훈이 유니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사견이라서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단연간의 주식 경험, 그리고 이런 에어드랍이 주식으로 치면 전형적인 제로 매매거든요. 제로 매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호재가 있고, 그 호재라는 게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제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뭐 있냐면, 타자 칩시다. 뭐 임상 3상,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총선도 좀 시장에서 크고, 아무튼 각종 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날짜 정해져 있죠. 지금 이제 지난 대선부터 바뀌어서 이제 장미 대선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날짜가 매년 동일하잖아요. 매년이래. 매 임기마다 동일하잖아요. 5년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테마주가 있었고, 뭐 홍준표 테마주도 있었고, 그 지지난 대선에는 문재인 테마주와 또 뭐 박근혜 테마주, 뭐 대표적인 거 뭐지? 그 박근혜 동생이 하는 회사, 뭐 하여튼 그런 거랑,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명박 때 대선 때는 또 그 4대강 때문에 4대강 테마주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엄청나게 올라요. 기대감에. 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아. 선거 공약, 이 재료. 그러면 대통령 그 선거날 개표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떨어져요. 당선되면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진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고점은 이미 한참 전에 나오거든요. 면세점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 한참 지금 조금 이제 붐이 줄었는데, 옛날에 중국인들이 한국 들어와서 면세점 쓸어갈 때 있죠. 코로나 전에. 그때는 면세점이 이것도 기간이에요. 정부에서 입찰을 시키고, 그러면 뭐 신라 면세점이나 지금 이제 SM이나 하나도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그런 들어오고 싶은 곳에서 면세점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낙찰이 되면 거기다 이제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면 기간 동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면세점 운영권을 가지면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어요. 면세점 운영하면서 기업들에서. 그래서 면세점 그 이권 다툼이 심한데, 이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날짜에 딱 발표하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되느냐? 발표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도 하나투어가 면세점을 따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하나투어가 갑자기 면세점을 따냈어. 와, 대박이잖아. 근데 나는 하나투어에다 주식을 샀어. 우와, 대박, 오르겠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점 하한가 마이너스 10%, 다음날도 마이너스 20%, 다음날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대충 오시죠?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에어드랍 이슈 때 항상 그랬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제로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주가는 선반영되고, 그래서 이 재료가 있으면 기대감이 올랐다가 재료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당선이 돼도 떨어진다고, 면세점 낙찰 받아도 떨어진다고, 심지어 에어드랍은 받고 나면 끝나는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고점이 이 재료가 확정되는 날짜, 재료가 노출되는 날짜 이전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2일 전에 무조건 형성이 될 텐데, 눈치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먼저 고점에 팔고 나오느냐.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제 12월 12일까지 약 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어제의 고점이죠. 0.77달러, 0.78달러가 고점이냐, 아니면 10월 12일까지 기대감이 올랐다가 떨어질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트가 올라간다고 하면, 또는 비트가 횡보만 해준다고 하면 알트들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리플도 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고를 못 넘기더라도 전고에 준하는 상승, 또는 전고를 살짝 넘겨줄 수도 있고. 하지만 전 이런 상승은 안 봐요. 이런 상승은 안 보고 여기를 살짝 넘겨주지 않을까? 그 정도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생각을 해서 리플을 투자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사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사면 거기가 신고점이고 거기가 최고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미 한 뭐 일주일 뒤에 여기 고점이 올라왔어. 와, 12월 12일까지 아직도 한 10일 남았어.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 전에 고점 끝나고 내려왔다가 그 단기 재료 에어드랍 하루 이틀 전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또 떨어질 거거든요.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미 고점이 형성됐을 수도 있고, 앞으로 추후 고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비트만 좀 횡보해주거나 신고점 갱신해주면 리플도 따라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재료가 노출된 종목은, 그리고 이미 시세가 한번 분출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안 살 건데, 리플을 좋아하신다면 사세요. 저는 안 삽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